안녕하세요. 빠숑픽 연구소의 빠숑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68회차 총 14경기 전 경기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회차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국대 A매치 이후 리그가 재개되는 첫 경기라는 점입니다. A매치 기간 동안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 소집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체력 회복도와 컨디션 편차가 리그 재개 초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 운영의 균형과 로테이션 여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배당 히스토리의 흐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A매치 직후 첫 리그 경기에서는 종종 예상 밖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실제 히스토리상으로도 배당이 비슷한 구간에서 이변 확률이 평소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4경기 전체를 배당 히스토리 기반으로 정리하면서 각 경기마다 어떤 구간이 위험하고 어디서 확률적 우위가 발생하는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68회차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뉴캐슬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브라이턴 승리 2.40, 무승부 3.20, 뉴캐슬 승리 2.3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치상 양팀의 전력차가 크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박빙 배당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동일 구간에서의 표본은 적었지만 그 결과는 100% 원정 승리였습니다.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이 구간에서는 배당이 거의 대칭 구조로 설정되면서 실질적인 전력 우위를 가진 쪽이 원정일 때 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 변수는 A매치 이후 컨디션 회복도와 수비 라인의 안정감입니다. 브라이턴은 리그 내에서도 빌드업 중심의 전개를 선호하지만 수비 라인이 전진할 때 뒷공간 노출이 잦은 편입니다. 뉴캐슬 역시 대표팀 차출 이슈는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로테이션 폭이 넓고 세트피스 역습 전개에서 완성도가 높다는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이 배당 구간은 승무패 모두 가능한 오픈형 구간이지만 배당 히스토리상 원정 승리가 나온 패턴과 뉴캐슬의 현재 전력 밸런스를 고려하면 원정 승리 선택이 더 타당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벌리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벌리 승리 2.90, 무승부 3.05, 리즈 승리 2.04로 이 구간은 배당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비대칭형 박빙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 구간의 표본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결과는 무승부 100%였습니다. 이런 구간은 배당이 좁게 형성되면서도 무승부 비율이 높게 나오는 흐름이 자주 포착됩니다. 특히 배당 간격이 2.9, 3.0, 2.0대처럼 좁게 모여 있을 때는 초반 경기 흐름이 교착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리는 홈에서는 수비 조직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지만 리그 재개 직후엔 득점력보다는 실점을 줄이는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즈 역시 전방 압박이 강점이지만 후반엔 활동량이 떨어지고 라인 밸런스가 흔들리는 구간이 종종 나타납니다. 결국 두 팀 모두 이기는 경기보다는 패하지 않는 경기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무승부가 실제로 가장 먼저 나온 구간이며 경기 양상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 흐름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선택지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크리스털 팰리스와 본머스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크리스털 팰리스 승리 1.93, 무승부 3.20, 본머스 승리 3.00으로 전형적인 홈 강세형 배당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에서는 동일 구간 경기 중 50%가 홈승, 33%가 무승부, 16%가 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구간은 배당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홈팀이 주도권을 잡는 경기에서 결과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홈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 집중력과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이 살아있고 A매치 휴식기 동안 전력 손실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반면 본머스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경우가 잦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확률이 높아지는 팀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으로도 홈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승부가 보조적으로 발생하는 흐름입니다. 전력 밸런스, 홈 이점, 배당 흐름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크리스털 팰리스의 홈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에버턴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맨시티 승리 1.30, 무승부 4.15, 에버턴 승리 6.60으로 전형적인 강팀 홈구간 배당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 구간에서 경기의 결과는 100% 홈승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이 배당대에서는 대체로 홈 강세가 매우 뚜렷하게 형성됩니다. 1.30 전후 구간은 상위권 팀이 하위권 팀을 상대할 때 자주 등장하는 수치로 실제 데이터에서도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맨시티는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과 세트피스, 압박 전환 모두 리그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경기 흐름을 보이며 초반 선제 득점 이후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에버턴은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원정에서 실점률이 높아 강팀 상대로 경기 흐름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이 구간은 홈승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팀 전력 흐름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안정적인 홈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선덜랜드와 울버햄프턴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선덜랜드 승리 2.21, 무승부 2.95, 울버햄프턴 승리 2.70으로 배당 간격이 좁게 형성된 완전 오픈형 경기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한 구간에서 승 무패가 각각 33.3%씩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은 통계적으로 특정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혼전형 배당대입니다. 배당 간격이 좁고 세 팀 모두 확실한 우위가 없을 때 나타나는 구간으로 실제 경기에서도 결과가 다양하게 흩어지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선덜랜드는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만 득점력이 폭발적이진 않고 울버햄프턴 역시 원정에서 공격은 활발하지만 마무리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결국 양팀 모두 경기력의 편차가 크지 않아 전술적 우위보다 경기 흐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승 무패가 동일하게 분포된 만큼 한쪽으로 몰아가는 전략보다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풀럼과 아스널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풀럼 승리 5.80, 무승부 3.70, 아스널 승리 1.39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강팀 원정 고정 배당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 구간에서의 표본에서 결과는 100% 원정 승리였습니다.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1.3대 배당은 상위권 팀이 확실히 우위에 있을 때 형성되는 구간으로 실제 리그 전반에서도 이 수치대는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스널은 점유율 중심의 경기 운영과 빠른 전환 능력을 모두 갖춘 팀으로 중하위권 상대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풀럼은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수비 라인이 낮게 형성되면 경기 내내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이 구간은 이변보다는 우세 전력팀의 승리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리스크보다는 확률에 근거한 접근이 유효한 자리로 아스널 승리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베티스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비아레알 승리 1.70, 무승부 3.55, 베티스 승리 3.4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홈팀 우세형 배당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 구간에서는 75%가 홈승, 25%가 무승부로 기록되었습니다. 패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구간으로 데이터상으로도 홈 승리 쏠림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비아레알은 홈에서의 점유율이 높고 짧은 패스로 상대 진영을 공략하는 스타일입니다. 베티스는 원정에서 수비 밸런스가 흔들리며 실점률이 높아지는 편인데 이런 유형의 팀이 상대일 때 1.7대 배당 구간은 통상적으로 홈승 확률이 높게 유지됩니다. 배당 흐름상 승률이 가장 높은 자리이며 팀 간 밸런스 역시 홈 쪽이 유리합니다. 특히 동일 구간에서 원정 승리나 대형 이변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이번 경기는 데이터와 배당 모두 홈 승리 일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AT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AT 마드리드 승리 1.25, 무승부 4.25, 오사수나 승리 7.80으로 홈팀 절대 우위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 구간에서 결과는 모두 홈승 100%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프리메라 리가에서 상위권 팀이 하위권을 상대할 때 자주 등장하는 배당대로 실제로도 결과가 이변 없이 홈 쪽으로 귀결되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AT 마드리드는 전술적으로 안정적인 라인 밸런스를 유지하며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 활용으로 경기를 주도합니다. 오사수나는 조직력이 좋은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수비 블록이 쉽게 무너지는 약점을 드러내왔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이 구간은 홈승 고정 구간으로 분류되며 다른 결과가 나온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전력 배당 흐름, 패턴 모든 측면에서 한쪽 방향으로 수렴하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AT 마드리드의 승리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엘체와 빌바오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엘체 승리 3.20, 무승부 3.00, 빌바오 승리 1.93으로 원정팀 우위가 잡혀있지만 무승부 배당이 낮게 형성된 오픈형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 구간에서 표본은 충분하여 신뢰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승 37.5%, 무 12.5%, 패 50%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원정 승리 쪽으로 살짝 쏠리긴 하지만 홈 승리도 빈도상 무시할 수 없는 양방향 가능성 구간입니다. 이 배당대는 원정 우위가 반영되어 있지만 수치 차이가 크지 않아 이변 발생률이 높게 잡히는 구간입니다. 특히 리그 중위권 팀들이 맞붙을 때는 경기 초반 흐름에 따라 양상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체는 홈에서 공격 전개가 빠르고 세트피스에서 득점 비중이 높은 팀입니다. 반면 빌바오는 전술적으로 짜임새가 있지만 원정에서 점유율이 떨어질 때 득점 효율이 낮아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양팀 모두 결과를 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특정 방향으로 고정하기보다 리스크 분산형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홈에서 엘체의 반전 가능성과 빌바오의 전력 우위를 모두 감안해 이번 경기는 승, 패 투픽 구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토트넘 승리 1.90, 무승부 3.25, 아스톤빌라 승리 3.05로 설정되어 있으며 홈팀 우세형 밸런스 배당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 구간에서 의표보는 많은 편으로 신뢰도가 높았고 승 50%, 무 25%, 패 25%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이 구간은 홈승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무패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는 안정적 구간입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볼점유율과 압박 전환이 강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중앙 라인에서 경기 템포를 주도하며 상대의 전진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전개 능력이 강점입니다. 아스톤빌라는 조직력은 좋지만 원정에서는 수비 밸런스가 쉽게 흔들리는 편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이 구간은 홈팀이 실수를 최소화했을 때 결과가 그대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력, 배당 흐름, 패턴 모두 홈 승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홈 우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셀타비고와 소시에다드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셀타 승리 1.91, 무승부 3.20, 소시에다드 승리 3.05로 형성되어 있으며 홈 우위형 밸런스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 구간에서 표보는 많은 편으로 신뢰도가 높았고 그중 승 50%, 무 20%, 패 30%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승리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일정 확률로 원정 승이 동반되는 구간입니다. 이 배당대는 전력차가 크지 않은 리그 중상위권 팀 간의 대결에서 자주 등장하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는 팀이 그대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타는 홈에서 빠른 템포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으로 측면 전개와 세트피스에서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수비 전환이 느리고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후반 실점률이 높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으로도 홈 승리가 우세하며 팀 스타일과 흐름까지 고려하면 셀타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구간입니다. 12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리버풀 승리 1.45, 무승부 4.05, 맨유 승리 4.40으로 전형적인 홈 강세형 배당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 구간에서는 승 71.4%, 무 14.3%, 패 14.3%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홈팀이 압도적인 확률로 승리하는 구간으로 데이터상으로도 홈 고정형 패턴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리버풀은 전형적인 리그 상위권 스타일이며 최근 리그 2연패 포함 공식전 3연패에 빠져 반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맨유는 원정 수비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고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이 구간은 대부분 홈 승리로 마무리되며 실제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초반 선제 득점을 기록할 경우 리드를 놓치지 않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전력, 전개, 배당 흐름 모두 홈 쪽으로 수렴하는 구간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레반테와 라요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레반테 승리 2.50, 무승부 3.15, 라요 승리 2.25로 세 수치가 근접한 완전 균형형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 구간에서 표보는 높은 편이었으며 승 25%, 무 50%, 패 25%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절반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구간으로 데이터상에서도 균형 경기에서 무 확률이 가장 높은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배당대는 홈 원정 전력차가 크지 않은 팀들이 맞붙을 때 자주 등장하며 경기 초반 주도권이 바뀌는 양상이 잦고 두 팀 모두 득실 균형이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레반테는 공격 전개는 빠르지만 마무리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라요는 원정에서도 압박 강도가 높은 대신 후반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양팀 모두 확실한 승부처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배당 히스토리상 이 구간은 무승부 비중이 가장 높고 승패가 동반되는 분산형 구간으로 리스크 대비 기대값 측면에서도 무승부 접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입니다. 배당은 헤타페 승리 7.00, 무승부 4.00, 레알 마드리드 승리 1.30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완벽한 원정 강세형 고정 구간입니다. 배당 히스토리를 보면 동일 구간에서 승 0%, 무 20%, 패 80%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 구간은 홈팀 승리 확률이 거의 없고 원정 승리로 귀결되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리입니다. 헤타페는 리그 내에서도 수비 중심의 운영을 하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방 압박이 통하지 않아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상대 진영을 압박하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팀으로 이런 배당대에서 흔들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배당 히스토리상으로도 이 구간은 사실상 패 고정으로 분류됩니다. 홈팀이 수비적으로 버티더라도 실점은 피하기 어렵고 전력 기량 차가 결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원정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승무패 68회차 14경기 전 경기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배당 구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특정 경기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균형형 회차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팀 전력만으로는 예측이 어려웠고 배당 히스토리와 표본 데이터의 흐름을 읽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죠. 빠숑픽 연구소는 언제나 감이 아닌 데이터의 방향성으로 경기 흐름을 해석합니다. 표본이 많지 않은 구간은 리스크를 구분하고 패턴이 명확한 구간은 확률적으로 집중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회차별 배당 히스토리 분석과 실제 경기 결과의 흐름을 꾸준히 비교하면서 더 정교한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빠숑픽 연구소의 다음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빠숑픽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